자,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은 그죠? 내가 산 가격보다 현가보다 더 높은 가격 있잖아요. 웃돈 준 걸 생각해요. 웃돈은 원가에 가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비교해서 웃돈 준 거를 원가에 가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형 보겠습니다. 자, 일괄구입 모형이에요. 일괄구입 모형은 뭐냐면 이 자산을 살 때 있죠. 개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자산을 한꺼번에 사는 거야. 가액을 구분 안 하고 퉁쳐서 얼마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바로 우리가 건물 같은 거 살 때 나타나요. 원래 따져보면 건물을 산다는 말은 밑에 땅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값이랑 건물값 합해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건물 얼마 주고 샀어요 하면 10억 주고 샀다면 그냥 땅값하고 건물하고 합해서 10억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가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10억 안에는 분명히 토지 금액과 건물 금액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구분할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바로 토지는 비상각 자산이고 건물은요 상각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각을 하려면 상각 금액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액을 구분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죠? 가액을 구분할 거냐 이거죠. 그 점을 여기서 우리 회계기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 개념 자체가 실무적인 방법이에요. 그죠? 실무에서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액이 한꺼번에 결합되어 가지고 가액을 구분 못할 때 그죠? 안분해야 되잖아요.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죠? 그래서 우리 회계기준에서는요. 각각 자산의 공정가치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자산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안분이 뭐죠 여러분들? 안분은 비율 배분이에요. 안분 계산. 이거 나중에 세법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안분의 말이 비율 배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비율적으로 배분한대요. 비율 배분, 안분이 비율 배분이에요. 자, 예제를 가지고 의미를 새겨보죠. 자, 지금 토지 건물을 그죠? 일괄해서 700만 원 주고 샀어요. 7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 700 안에는 토지 가액도 있고 건물 금액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구분이 안 돼 있어. 근데 우리는 해당 자산을 토지하고 건물을 나눌 필요가 있죠. 상각 자산과 그렇지 않는 자산을 구분해서 상각 자산의 금액이 정해져야지 배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눠야 된다. 어떻게 나누냐 이거죠. 그래서 이 자산을 그죠? 지금 700 주고 샀지만 그냥 정가, 시가대로 산다라면 얼마 정도 주는지를 찾아봐라 이거죠. 공정가치.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있죠. 유사한 매매 가액이랄지 정 안 되면 감정을 받으면 돼요. 가액을 보니까 정상적으로 산다라면 토지는 800만 원 정도 되고 건물은요. 한 700, 건물은 2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건물은 800, 건물은 200. 그럼 합해보세요. 공정가치를.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우리는 700 주고 산 거예요. 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건매물 같으면 700 주고 살 수도 있다고요. 아, 그러면 싸게 주고 산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700 중에서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이 각 자산의 공정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비율을 보니까 두 개 합하면니까 공정가치는 1000만 원이고 얘가 차지하는 그 토지의 가액의 비율은요 80%, 건물은 20% 이게 나왔잖아요. 각 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이 나왔잖아요. 700을 이 비율대로 배분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분입니다. 그러면 돈이 700 나갔잖아요. 이게 전산세무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딱 그죠? 요 문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금액도 똑같아요. 전산세무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요. 형 700 나왔잖아요. 토지는 80%니까 7, 8이 560 때리고 얘는요. 건물은 20%의 비율이니까 27이 14 하면요. 140을 때려가지고 배분한다 그죠? 회계 처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일괄해서 구입할 경우에 각 자산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면요. 아, 그건 맞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두 번째가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이제 하이라이트가 돼요. 세무 2급이나 회계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두 번째가. 신축 모형이에요, 신축. 얘가 있죠. 뭐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신축 모형. 너무나도 고전이죠.
신축 모형. 그러니까 이거는 세무1급이든 여러분이 어떤 회차든 다 따라다니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되게 잘 나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배웠는데, 제가 학교 다닌 지가 벌써 몇십 년 돼, 30년 넘었는데, 그때도 기억나는데, 시험 치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건 그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히 고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가 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신축 모형은 여러분들이 신축이란 말은 내가 직접 유형자산을 건설한다 이 말이야. 그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본사, 사옥 같은 거 있죠. 건물 같은 거 짓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모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물을 다시 이제 새로 짓는다 이거잖아요. 새로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있어. 건물을 지으려면 필요한 게 뭐죠? 토지. 그죠? 땅이 필요하잖아요. 네, 거기서 출발합니다. 땅이 필요하구나.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가 필요해, 토지가 필요하구나. 토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토지를 막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예요? 우리 여기 여러분들 갈마터널 아시죠? 몰라요? 갈마터널 모르세요? 여기는 저기 광주분 안 사시나? 여기 광주 넘어가다 보면 터널 있는데 그 터널 넘어가면 그죠? 되게 땅이 많아요. 땅 거기 많으니까 거기 사서 지어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 거기 왜 건물을 안 지을까요? 우리는 지금 있잖아. 건물의 용도가 사옥이라고 가정하면 그죠? 사옥이라는 부분이 기능을 하려면 도심에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있잖아요. 한적한 외지에 있는 땅은 많지만 거기에 건물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는 땅이 있고 우리 도심은 없다. 모란에 10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은 거야. 모란역에. 근데 땅을 찾아봐요. 모란역에. 땅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만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부수고 그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만 있으면 토지 사고 거기에 토지 상가에 토지 계상했다가 토지부터 굴착하면요. 굴착하는 거는 건물을 위한 희생이잖아요. 그저 건설 중인 자산을 했다가 나중에 건물을 대체하면 된다고. 그럼 어렵지 않다고요. 구획이 되잖아요. 토지가액하고 건물의 원가에 가산해야 될 시점이 딱 구획되는데, 그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여기 제가 아예 적어놨어요. 토지만 취득할 수 없어. 네,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렇죠? 우리, 여기 보시면, 여기 옆 건물에 보면 항상 공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면 공사하는 데 있죠. 거기가 모란역에서 분양가가 최고 비싸고 미쳤다고 하는데요. 평당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 자리가 원래 2층 건물이었어요. 쭉 2층 건물이었고, 뭐 미스터 피자인가 또 있었고, 또 뭐 쌀국수도 있었고, 뭐 등등등, 그죠? 뭐 아직도 있고 거기 그래서 제가 2층에 그죠? 2층에 거기 들어가려고 되게 노력했거든요. 제 학원 옮길 때 그 2층에 들어가려고. 2층에 미스터 피자 망하고 거기 들어가려고 되게 좀 알아보고 많이 해봤어요. 안 들어가기 잘했지. 한 오래됐어요. 그죠? 거기 들어갔으면 지금 뭐야? 지금 건설한다고 내쫓겨가지고 어디 갈지, 그죠? 근데 가격이 안 맞았고 좀 작았어요. 한 50평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걸로 하고 못해. 그래서 그 정도 안치려면 50평이 뭐 얼마 돼서 금방. 그래서 그게 안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저 건설회사에서 매입해가지고요. 그게 다 허물고 그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 되게 비싸고. 근데 걔도 지금 시기가 안 좋아.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누가 지금 좀 경기가 없는데 누가 사업을 할래요. 수요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걔들도 뭐 하는 거야. 공사를 좀 있잖아요. 천천히 해요, 애들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두 가지 모형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 번째는 토지만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뭡니까?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어요. 토지 매입하는 경우. 그래서 그 자리에 야구장도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도 많았고, 거기 굉장히 좋았는데, 그게 다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죠? 끝까지 버티고 되게 힘들었어요, 거기. 사람들
기존의 임차인들 다 보내야지 건설할 거 아닙니까? 끝까지 한 명 남아 있었는데 막 건설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재건축 모형이에요. 재건축은 뭘까요, 여러분들?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사용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그죠?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재건축이잖아요. 두 번째 모형이 바로 이거야. 사용 중인 그죠?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 모형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기존에 나는 토지가 있는 상태죠. 두 번째 모형은 어떻게 돼요?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한다면 기존의 회사는요, 토지가 있는 상태고, 이쪽은 첫 번째는요, 토지가 없는 상태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건물이 있다. 그럼 건물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없애야지 뭐가 됩니까? 내가 원하는 토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연적으로 철거 비용이 들 거라고요. 철거 비용이. 철거 비용이 들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지가 논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저 건물을 샀어요. 근데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거는 토지를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약서에 건물을 1억, 토지 10억, 9억. 내가 건물을 10억 줬다 하더라도 건물 가액이 1억, 토지가 9억 있더라도 내가 건물을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그 건물 가액은 원가에 가산할, 좀 건물 가액으로 하지 않고 토지 원가에 가산하죠, 당연히. 기존 건물 가액은 토지 취득을 위한 원가로 봐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했죠. 그 다음에 철거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업자를 불러요. 철거, 이거 건물 없애주세요 하니까 얼마 들으니까 1,000만 원 든대요. 그 1,000만 원 들었는데 이게 부수다 보니까 고철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기존 건물에 철근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그걸 되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철거된 건물에 고철 매각 등이 있다면 철거 비용에서 차감된 금액이 철거 비용을 보는 거예요. 자, 그 철거된 철거 비용은 토지의 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모형의 철거 비용은요, 토지 원가에 플러스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건물을, 그죠?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출한 이 철거 비용은 토지의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토지의 원가에 가산. 그러니까 여기에 모형이 토지 원가에 플러스 되는 거예요. 여기 회계 1급에서 잘 나와요. 회계 1급에서 나오는 모형이에요. 그럼 어렵지 않잖아요. 철거 비용이 만약에 100만 원 들었다 하면 철거 비용 토지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하면 회계 처리하면 되니까. 이거 보겠습니다. 자, 본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1,000만 원에 샀어요. 그럼 당연히 토지 원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철거 비용 100만 원 지출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철이 30만 원, 그죠? 수치했으니까 퉁치면 70만 원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원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만 원이 아니고 1,070만 원 더 간다 이 말. 1,070만 원 현금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존 건물이 있는 재건축 모형인데 얘는 철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얘는 토지에 철거 비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요, 건물에 뭐예요? 원가, 철거 비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건물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거 비용은 토지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토지는 있으니까, 그죠? 소멸되어 버리니까 비용 처리한다 이건데요. 그 노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재건축에 따른 철거 비용은 여기 비용 처리한다고요, 비용 처리한다요. 이거는 이게 세무 2급에 좀 많이 나와요. 그러겠죠? 보겠습니다. 어떻게 비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회사에 있죠. 지금 기존에 사용 중인 건물이 장부가액이 200만 원짜리 건물이 있다고 가상할게요. 상가격은 1,000만 원, 상가 누계액은 800, 200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비용 100만 원 또 있잖아요. 고철 수입. 그러면 7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나갔는데, 그러면 결국은 얘는 200만 원 없애니까 손해 볼 것이고, 70만 원도 뭐예요? 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처분 비용화한다는 말이 그죠? 70만 원 요 안에 더 집어여서 비용화 시키는 걸로 끝낸다 이 말이면 결론은 이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머릿속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이거를 오답을 이론 문제 바꿔서 내요. 그죠?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했을 때 철거 비용은 토지의 원가에 가산한다는데 비용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서 내는데요. 정확하게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토지를 산 거예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했죠. 여기에 들어가는 철거 비용은요. 토지의 원가의 자본적 지수를 봐서 토지의 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 토지의 철거 비용을 안 주면 내가 의도한 목적의 토지가 안 되잖아요. 의도한 목적의 토지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뭐야? 굴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는 뭐예요? 철거 비용은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토지의 원가로 가산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모형은 뭐예요? 내가 이제 사용중인 건물이란 말은 내가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라고요. 사용중인 건물이 있는 상태잖아요. 재건축이라고, 재건축. 여기 뭐 사용중인 건물을 철거한다면 재건축이라고 하면 재건축 모형. 재건축 모형이잖아요. 재건축. 그러면 기존에 토지가 있는 상태라고, 토지의 원가하고 관계없다고요. 기존에 건물이 있는 상태고 토지가 있는 상태라고. 그런데 이제 이 지출이 그냥 기존의 건물에 투입된 거잖아요. 그럼 투입해서 이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킵니까? 아니잖아요. 건물이 지금 허물어졌잖아요. 그럼 이 원가가 어디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바로 단계에 비용한다는 개념으로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서 들어간 철거 비용은요, 토지 원가의 가산. 그 다음에 재건축 모형은요, 바로 재건축 비용으로 봐서 비용 처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죠? 이거 넘어가고요. 무상취득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무상취득과 세무면적 볼게요. 우리 자산을 거래할 때 자산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요. 무상으로 정여받는다. 그럼 여기서 정여하고 상속을 좀 구분해 볼게요. 정여, 상속. 볼게요. 그러면 정여자, 상속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럼 정여자와 상속자의 차이점은 뭐냐? 반대가 뭘까요? 이 사람은 그 수정자가 되는 거예요. 정여라는 거는 이 두 개의 그저 차이, 두 개의 거는 무상이전입니다. 부의 무상이전, 공통점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바꿀게요. 이거를 그죠? 상속자. 부를 준 사람이 뭐야? 이거는 피상속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의 이전자, 부의 이전하는 자. 부를 준 자가 바로 있죠.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무상으로 이전한 자, 정여자가 부를 공짜로 준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생전에 뭡니까? 이거는 그죠? 이거는 사후다. 이거는 사망. 생존할 때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서 부를 공짜로 주면 정여가 되고, 돌아가시면서 부를 공짜로 주면요,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정여자는 정여한 사람이잖아요. 받는 사람은요, 수정이라고 그죠. 받을 수니까. 그러니까 이 수정이라는 말 속에서 무상이라는 공짜라는 개념이 깔려있는 사고인 거예요. 그러면 피상속인은 그죠, 돌아가신 분을 얘기하고, 상속인은요, 그 돌아가시면서 준 부를 받는 사람 있죠. 그걸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용어가. 그러면 요거잖아요. 회사가 지금 뭐예요? 대주주로부터 그죠, 건물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정여받았다 가정한다. 공짜로 받았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이거죠. 회계 처리 안 하는 게 아니고 한다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해당 우리가 정여받은 토지 건물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봐요. 그래서 지금 이때 토지가 800의 공정가치는 800 잡고 토지 800 잡고 건물 200 잡죠. 요 회계 처리를 물어봐요.
요 공제까지 잡고 자산을 공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산을 치고 수증이란 말이 들어간다고. 수증이란 말이 뭐야? 수증이란 이 용어가 무상이라는 말이 그저 전제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공제를 받았으면요,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을 처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해요. 공제를 받았으면 공제가치 잡고 자산 수증이익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요.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자, 자산 수증이익이 뭔지 그죠? 공제하면 그죠? 자산 딱 치면 소팅이 된다고요. 자산 수증이익. 그 다음에 얘도 안 좋고 얘도 안 좋은 거예요. 채권 채무 그죠? 예, 한번 볼게요. 이거를 마땅하게 그죠? 할 시간적인 타이밍이 없어서 제가 여기 같이 해요. 자산 수중이익하고 채무 면적이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쪽에 영업의 수익 계정으로 안 하고 지금 여기서 그냥 같이 할 거야. 채무 면적은 뭔지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외상값이 있어요. 3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채권자가 100만 원은 안 줘도 된대요. 안 줘도 되고 200만 원만 주면 된대요. 아니 그렇게 그죠? 인심이 좋은 사람 있나? 이유는 뭘까요? 그쪽에서 왜 그런 제의를 해오냐면 우리 회사가 지금 있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배를 쬐 것 같으니까 그쪽 달래는 거예요. 배째라면요. 안 되니까 달래는 거야. 야, 300 있지? 내가 100만 원 깎아줄 테니까 200만 원 줘. 그 결제 빨리 해줘. 그래서 100을 손해보더라도 200을 회수하려고 이런 있죠. 이 조정,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외상값을 먼저 제거해요. 1단계 이렇게 되겠죠. 이거 뺀다고요. 그 대가를 준 거는요. 200만 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